안녕하세요. 정말잘돼 연구소 대표 장선화입니다. 제가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였답니다. 출판 담당 기자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출판 산업과 책에 관련된 분야를 취재했죠. 매주 홍보용으로 도착하는 신간을 보면서 최근 핫한 주제는 무엇인지, 또 번역되어 나오는 외국 서적과 국내 저자들이 쓴 책을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 관심 분야를 알게 되었어요. 해외 저자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은 뒤에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답니다. 또 출판계의 과제는 무엇인지, 책은 어떻게 만드는지, 완성된 책은 어떻게 유통되는지 등등 출판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출판 담당 기자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저는 어릴 때 책과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수백 권이 넘는 세계문학 전집이 책장 가득 꽂혀 있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책과 친하지도 않던 제가 출판 담당 기자를 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된 거죠. 어느 출판사에서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글쓰기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전 제가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어요.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한 동료와 후배들에게 기주고 있었던 터라 출판사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더군요.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늦가기 기자로 글쓰기를 혼자 터득한 내가 글쓰기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글쓰기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 결심했어. 이번 기회에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총정리해보자고. 그리고 나도 작가가 되는 거야. 고민 끝에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기 위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책과 논문도 찾아서 읽어나갔어요. 덕분에 왜 글쓰기가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는지,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기자로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출근해서 매일 쓰는데 왜 쓸 때마다 어려운 걸까? 어떻게 하면 부장에게 칭찬을 좀 받아볼까?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쓰면서 답을 찾게 되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읽기 부족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 읽어라는 말이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독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서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책 읽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재미있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는 책 읽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또 읽기는 쓰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 역량 중 하나랍니다. 회사원이 되든 창업을 하든 학자가 되든 전문가가 되든 직업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말이죠. 읽기는 쓰기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책을 꾸준하게 읽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답니다. 읽기가 왜 쓰기의 기초 역량이냐고요? 글을 잘 쓰려면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생기죠. 쓸 때에도 사고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자신의 논리를 정리하고 난 뒤에 글을 쓰게 되거든요. 훨씬 더 편안하게 풀립니다. 생각해둔 논리를 이치에 맞게 정리해 나가면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력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시험 성적처럼 줄을 세워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고력이 키워질까요? 읽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장편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를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등장인물 중 누군가에게 감정이 쏠립니다.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내가 소설 속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이 위기를 겪고 어렵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숨죽여가면서 읽게 됩니다.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 와 같이 등장인물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근거와 논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소설 속 등장인물이 위기를 극복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간접 체험을 할 때에도 직접 내 몸이 겪고 있는 실제 사건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게 최근 밝혀진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괴기소설을 읽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거나 갑자기 오싹 추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독서가 몸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인지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 영역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 몸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죠. 여러분 혹시 21세기는 창의력의 시대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가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창의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과거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의력의 핵심은 기존에 있던 기술과 지식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교양,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할 시기입니다. 독서는 사고력에 이어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미천이 되는 지식이나 교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향상된답니다. 사고력은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힘이 바로 창의력의 본질이죠. 창의력 향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해 보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답을 골라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누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책을 덜 읽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중 6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책을 읽는다고 답한 성인도 1년 평균 독서율이 3.9권으로 2022년 같은 기간 조사 결과보다 줄어들었더군요. 물론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더 많이 읽죠. 하지만 청소년도 책 읽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냐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에 이르면서부터입니다. 2021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간한 보고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청소년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가 되면 도서관과 멀어지고 점점 책을 덜 읽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교 교과목 선행학습을 하려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3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에는 또 학생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중학교 다닐 때보다 독서량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를 물었더니 청소년은 공부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책 이외의 매체 이용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세 번째 응답이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에 눈길이 가더군요. 독서 습관이 들지 않아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고 게임이나 영화와 같은 재미있는 콘텐츠에 책이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죠. 성인들도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교양을 채우려고 독서를 시도합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본 교양도서 중에서 묵직한 책을 골라요. 그런데 책 두께에 질려서 아이고 벽돌책이잖아 라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읽기는 시작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다고 그냥 덮어버리죠. 습관이 안 되어서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진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이런 충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부도 습관을 들여야 하듯이 독서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어릴 때 길들여야 하듯이 독서 습관도 지금 여러분 때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운동 배워본 적 있나요? 수영, 축구, 야구, 스케이트, 스키 같은 스포츠 말이에요. 처음 배울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 들어서 배웠던 스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스키 학교 초급반에 들어가서 걷기부터 시작했죠. 기초 활경을 다 배우고 나서 드디어 가장 완만한 초급 코스로 올라갔어요. 선생님은 계속 몸에 힘을 빼고 다리 근육에만 집중하고 스키 앞부분을 앞으로 모아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배운 대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넘어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더군요. 넘어지면 다칠까 걱정이 앞섰던 거죠. 내친 김에 저는 초급에 이어서 중급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스키를 타러 가지 않습니다. 눈 덮인 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활강하는 모습은 정말 멋지죠. 저도 상급 코스에 올라가서 빠르고 멋지게 내려오고 싶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내 머리에는 스키를 멋지게 타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겨우겨우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스키를 잘 타려면 정확한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하지만 잘 탈 때까지 훈련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타지도 못하면서 훈련도 안 하고 난 잘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스키 얘기를 독서에 비유해 볼게요. 청소년기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책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포기해버리기 쉬워져요. 사람마다 독서 수준이 제각각 다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어린이관, 청소년관,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인문사회과학관 등 분야별로 구분해서 책을 보관해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 필요와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하는데 사실 자신의 독서 수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든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답니다. 청소년기에 책을 읽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독서 수준이 그냥 바로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 그림책이나 만화책 읽은 게 전부인데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두꺼운 과학도서나 사회과학도서 혹은 인문서나 고전문학을 읽으면서 척척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제 독서 수준은 동화책을 읽는 단계인데 독서 수준이 낮아서 동화책부터 읽어라고 하면 창피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뭔가 지적으로 보이는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하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독서를 하려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청소년기에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독서의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파고들어 일을 해야 하는 전문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 앞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하우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과 교양에서 나옵니다. 지식과 교양의 깊이 정도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독서 수준이 낮다고 느낀다면 아마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앓이도 제법 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독후감도 다 써주고 보고서도 다 써줄 텐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듭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과거의 기술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계산기 앱 써본 적 있나요? 계산기는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계산기 잘 쓴다고 전문가로 인정받나요? 복잡한 수식을 계산해서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산기를 쓰듯이 인공지능 역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답을 구하려면 축적된 지식과 교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식과 교양을 축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자유자재로 꺼내 쓰기 위해서죠. 여기에 사고력과 창의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지식과 교양은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교과목에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우고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도 많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해야 할 공부도 많아지고 과목별 공부의 수준도 더 깊어집니다. 공부의 수준을 맞춰서 독서의 단계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독서는 여러분의 공부 수준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문제는 더 이상 객관식이 아닙니다. 모두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이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별로 풀어나가야 하죠. 깊이가 있는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책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려면 지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중 일이라고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독서의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